우리가 활동이나 접촉이 늘면서도 환자 발생이 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1년 9개월 이상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반복해서 이미 알아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활동이 늘면 환자가 늘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일상으로 점점 회복되어서 방역의 정책이나 이런 기준들이 완화가 되면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있는 여러 팀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환자가 많아진다면 하루에 1, 2만 명 이상의 환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내놓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런 모델링의 자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2009년에 경험했었던 신종 인플루엔자를 생각해 보면 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의 정점이던 시기에 일주일에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생겼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었던 점은 있죠. 어쨌거나 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고려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꺼번에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 것보다는 서서히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 한 가지는 백신 접종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완화를 시작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외국의 상황들보다는 마스크 착용이나 기본적인 방역의 수칙을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유지하고 잘 지켜주실 거라는 기대. 이런 부분으로 그래도 조금 더 환자 수를 조절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가 조금 늘 것이다라는 예상은 다들 있는데요. 권준욱 원장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거에 앞서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물론 확진자의 규모가 매우 중요한데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위중증 또 사망자의 규모를 떨어뜨리는 것. 우리가 전파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을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에 앞서서 백신 이외에도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쉴딩, 또 백신 접종 이런 것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중증 병상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재택 치료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 치료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비록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고 29일 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이미 열어서 알려드린 바 있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택 치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은미 교수님,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좀 돌보셨을 텐데 재택 치료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확진자가 늘게 되면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나 전담병원에서 이 많은 확진자들을 다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재택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폐렴과 달리 박테리아 폐렴은 증상이 발열이 나고 이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를 좀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폐렴은 대부분 저절로 폐렴이 생겨도 좋아지는데 이 경우는 젊거나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나이가 50세가 지나게 되면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3, 4일 동안 무증상이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폐렴으로 악화가 되는데 폐렴 증상도 미열에서 기침을 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7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무증상 경증 환자는 지금 재택의 요건이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문제는 저번에 사망한 68세 그런 분도 본인이 원하셨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 증상이 있었던 분이고 역학조사 기간에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식사를 못해서 몸이 피곤하다. 식사를 못한다는 증거는 이미 몸에서 무언가 염증에 의해서 폐렴이나 그런 염증이 생긴 그 소인이거든요. 그거를 역학조사에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70세 이상으로 완화를 하셨죠. 70세 미만으로. 그렇다면 우선 시행을 해보시고 분명히 이런 응급 이송 사태가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연령을 50세 미만의 무기저질환자에 한해서 하고 50에서 70세를 만일에 시행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돌파 감염자만,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 중에 감염이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60세 이상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본인이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전담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재택치료 중에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 이송을 해야 되는 구급차라든지 응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 자체가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나 환자를 위해서도 초기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택을 한 번에 많이 완화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그 진행 상태를 보고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